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 늦은 저녁이라 조용했다. 하얀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대합실 안에서 나는 검은색 코트를 여며 쥐고 서 있었다. 발끝에는 야은 굽이 달린 크림빛 앵클부츠, 손목에는 얇고 섬세한 은팔찌가 반짝였다. 거울을 보지 않았지만 오늘따라 내 긴 생머리가 유난히 어깨에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전주행 야간버스를 타기로 했다. 가족을 오랜만에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속으로는 제발 옆자리에 아무도 안 앉았으면 하고 빌고 있었다. 긴 여행 동안 혼자 있고 싶었으니까. 버스에 올라 뒷좌석 끝자리에 앉았다. 따뜻한 난방이 켜져 있었지만 코트 속에 숨어있던 내 몸은 아직 긴장으로 차가웠다. 차창 밖 흐릿하게 비치는 네온 사인이 하나둘 사라질 때쯤 내가 원하지 않던 순간이 찾아왔다. 실례합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 낮게 깔리면서도 또렷했다. 고개를 들자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하지만 묘하게 시선을 끄는 남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네이비색 롱패딩 안쪽에 보드라운 회색 니트를 받쳐 입고 어깨엔 단정한 가죽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다.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깔끔하고 신경 쓴 듯한 그의 모습에서 이상한 안정감이 풍겼다. 여기 제 자리인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은 차갑지도 과하게 친절하지도 않았다. 담백하면서도 진지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가 내 옆에 앉자 은근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번졌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는 내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다. 깔끔하게 앉아 옆 사람을 배려하는 듯한 거리를 유지했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 작은 배려에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저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순간 머뭇거리다가 코트 안에서 손을 꺼내 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따뜻했다. 저는 수아예요. 단순한 자기소개였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버스가 출발하며 도로로 나아가자 창밖엔 어둠만이 흘러갔다. 나는 보통 낯선 사람과 말 섞는 걸거리지만 지훈과는 어색하지 않았다. 작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전주로 가시는 거예요? 네, 가족 보러요. 지훈 씨도요? 맞아요. 아버지가 혼자 농장을 지키고 계셔서요. 그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가끔은 큰 도시에서 도망쳐 나와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중요한 걸 잊지 않으려면? 나는 순간 놀랐다. 그 말은 마치 내 마음을 읽은 듯했기 때문이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서울을 떠났어요.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내가 말하는 동안 그의 눈빛은 부드럽게 나를 감싸고 있었다. 그 시선 속에서 나는 조금 더 솔직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버스 안은 더 조용해졌다. 몇몇 승객들은 이미 잠들어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내 코트 속에서 다리를 꼬았다 풀었다 하며 긴장을 풀려고 했다. 그때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피곤하세요? 조금요. 근데 아직 잠은 안 와요. 나도 모르게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는 가볍게 웃었다. 그럼 제가 말 많이 하면 시끄럽겠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네요. 말이 오갈수록 그는 가까워졌다. 어느새 내 어깨에 걸린 긴 머리카락을 살짝 정리해주는 듯한 손길이 닿았다.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뛰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손끝이 그의 손등을 스쳤다. 아주 짧게. 하지만 그 순간은 길게 남았다. 그는 미소만 지었고 손가락을 내 쪽으로 슬며시 움직여왔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서로가 허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손끝이 맞닿았을 때 느껴지는 미묘한 전류,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서 나는 눈을 감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감싸 쥐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듯 자연스러웠다. 나는 고개를 기울여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다. 고급 니트에서 나는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이 나를 감쌌다. 숨결이 고르게 느껴지는 가까움 속에서 모든 긴장이 풀려버렸다. 편해요? 그가 낮게 속삭였다. 네. 그 말과 함께 밤의 고속도로는 단지 배경일 뿐이 되었다. 모든 것이 멀어지고 오직 그의 온기만이 가까웠다. 버스는 이미 한참을 달리고 있었다. 창밖은 까만 어둠뿐 가끔씩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었다. 차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지만 내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지훈의 어깨에 살짝 기대어 있었다. 그의 옷감은 따뜻했고 그 사이로 은근한 체온이 전해졌다. 나도 모르게 내 손끝이 그의 손가락을 더 꼭 쥐었다. 그러자 그는 미묘하게 미소 지으며 내 손을 가볍게 눌러주었다. 수아 씨. 그가 조심스레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네. 이상하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아요. 나는 눈을 들어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작은 조명에 들이운 그림자가 그의 콧날과 턱선을 뚜렷하게 부각시켰다. 순간 내 가슴이 더 두근거렸다. 저도 그래요. 입술에서 저절로 흘러나온 말이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깊고 차분한 눈동자가 내 시선을 붙잡았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숨길 수 없는 친밀감을 느꼈다. 버스가 살짝 흔들렸을 때 나는 몸의 균형을 잃고 그의 쪽으로 더 기울어졌다. 그 순간 우리의 무릎이 닿았다. 얇은 스타킹 너머로 전해지는 열기. 사소한 접촉이었지만 내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나는 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그 역시 내 반응을 눈치챈 듯 입가에 엷은 웃음을 지었다. 죄송해요. 버스가 흔들려서. 내가 변명하듯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그 말은 속삭임에 가까웠다. 순간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나는 코트를 벗어 무릎 위에 덮었다. 안에는 아이보리색 니트 원피스가 드러났다. 허리 라인을 은근하게 따라가고 앉은 자세에서 살짝 드러난 허벅지 위로 스타킹의 얇은 윤곽이 보였다. 그 위에 놓인 크림빛 앵클부츠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묘한 긴장감을 풍겼다. 지훈의 시선이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 그는 눈길을 피하려 했지만 나는 이미 알아버렸다. 내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설레었다. 누군가가 나의 작은 디테일 부츠의 광택, 스타킹의 미묘한 빛깔, 은팔찌의 반짝임을 진심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즐거웠다. 스타일이 멋지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마워요. 원래 이런 옷 좋아해요. 깔끔하면서 조금 여성스러운 거. 나는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속으론 그가 내 모습을 신경 써준다는 게 기뻤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우리는 서로의 어린 시절, 전주에서의 추억, 서울에서의 삶과 고민을 나누었다. 마치 오랜 벗처럼. 그러다 문득 그는 내 손목에 걸린 은팔찌를 가볍게 가리켰다. 그거 오래된 거죠? 네,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예요. 잘 어울려요. 은은하면서도 눈길이 가네요. 그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나를 세심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졌다. 나는 괜히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버스 안의 공기는 더욱 고요해졌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이어졌다. 나는 지훈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엔 그도 더 강하게 맞잡았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내 귀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수아 씨, 불편하면 말해주세요. 그 순간 그의 숨결이 내 귓가를 간지렸다.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쿵 내려앉을 정도로 강하게 반응했다. 나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속삭였다. 아니요. 좋아요. 그의 눈빛이 더 깊어졌다. 어둠 속에서 번지는 작은 불꽃 같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머리를 그의 어깨에 다시 기댔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그 사이에서 내 향수가 은은하게 번져나갔다. 꽃과 머스크가 섞인 향, 그는 미묘하게 숨을 고르며 내 머리칼에 코끝을 스치듯 가져갔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 우리는 작은 접촉과 긴장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다. 말없이 전해지는 온기와 미묘한 떨림 속에서 버스는 한참 동안 달리고 있었다. 창밖은 여전히 검은 밤뿐이었고 가끔 스쳐가는 휴게소 불빛이 잠깐씩 차 안을 밝힐 뿐이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내 마음은 정적과는 정반대로 요동치고 있었다. 지훈과 나 사이의 거리는 이미 너무 가까워졌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내 손을 감싸고 있었고 나는 그 따뜻함을 놓고 싶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알 수 있는 흐름이 있었다.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는 듯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버스의 희미한 조명이 그의 옆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선명한 턱선, 그리고 그 눈빛. 모든 게 내 시선을 붙잡았다. 나도 모르게 입술이 마른 듯 건조해졌다. 그는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고개를 살짝 돌려나와 시선을 마주했다. 왜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순간 당황해 시선을 피했지만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편해서요.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저도 그래요. 수아 씨 옆에 있으니까 편해요. 그 순간 버스가 큰 커브를 돌았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나는 그의 가슴 쪽으로 더 파고들었다. 당황해 일어나려 했지만 그는 내 어깨를 가볍게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있어도 돼요. 그의 손길은 무겁지 않았지만 확실했다. 그 말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흔드는 속삭임 같았다. 나는 다시 고개를 기대었다. 이번에는 더 깊이. 그의 니트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향이 내 코끝을 스쳤다. 나도 모르게 내 다리를 움직였다. 무릎이 그의 무릎에 닿아 있었다. 스타킹 너머로 전해지는 그 작은 접촉은 너무도 선명했다. 나는 부끄러움에 다리를 거두려 했지만 지훈이 아주 미세하게 자기 다리를 움직여 내 쪽에 맞추었다. 그 순간 내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수아 씨. 그가 낮게 불렀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가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깊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는 내 손을 들어 올려 자신의 입술에 살짝 가져갔다. 따뜻한 입술이 손등을 스치는 순간 내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단순한 제스처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차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그의 숨결과 나의 심장 소리만이 남았다. 그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이런 말 갑자기 하면 놀라겠지만 수아 씨, 오늘 처음 만난 게 믿기지 않아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도 그래요. 너무 낯선데. 너무 익숙해요.
그의 손가락이 내 손목을 스치며 팔찌에 닿았다. 은팔찌가 작은 금속 소리를 냈다. 이 팔찌. 참 예쁘네요. 수아 씨랑 잘 어울려요. 나는 부끄러움에 작게 웃었다. 고마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묶어주는 듯했다. 버스는 점점 고속도로의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차창에 비친 우리 모습은 흐릿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의 연결된 그림자가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지훈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다. 부드럽지만 어딘가 진지하고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수아 씨. 사실 전주에 돌아가는 게 조금 두려워요. 나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왜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이어갔다. 돌아가면 마주해야 할 게 있어서요.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순히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 생각했는데 그의 눈빛 속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차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여전히 그의 손은 내 손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온기 뒤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게 뭔지 나중에 말해줄 수 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어도 될까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다시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호기심과 불안이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버스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창밖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간혹 멀리서 번쩍이는 고속도로 안내판만이 차창에 스쳐갔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지훈이 조금 전 했던 말이 내 귓가에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다.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그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안도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지훈 씨. 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네. 조금 전 말. 그냥 하는 말 아니죠?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천천히 대답했다. 네, 사실 전주에 돌아가면 마주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더 꼭 쥐었다.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어딘가 부드러운 떨림이 섞여 있었다. 순간 내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불안과 호기심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버스 안의 공기는 더욱 묘하게 변해갔다. 다른 승객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작은 조명이 그의 얼굴만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그림자가 한층 더 진지하게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코트 속에서 다리를 꼬았다. 원피스 자락이 살짝 올라가며 스타킹 위로 무릎이 드러났다. 지훈의 시선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애써 눈길을 피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죄송해요. 그가 갑자기 중얼거렸다. 왜요? 이렇게 말해서 분위기를 망친 것 같아서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웃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알고 싶어졌어요. 지훈 씨에 대해서. 그 순간 그는 내 눈을 깊게 바라봤다. 말없이. 그 시선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버스는 잠시 후 휴게소에 멈췄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잠든 채로 남아 있었지만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잠깐 밖에 나가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찬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노랗게 번져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담담히 말했다. 수아 씨. 사실 전주에 돌아가면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해요. 오래된 약속. 근데 그게 이제는 짐처럼 느껴져요. 나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다. 코트 안에서 내 팔찌가 가볍게 흔들렸다. 그 약속. 지금도 원하지 않는 건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쪽으로 다가왔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을 때 그는 손끝으로 내 머리칼을 살며시 정리해 주었다.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단순한 동작조차 이상하게 친밀했다. 지훈 씨.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가까이서 낮게 말했다. 수아 씨, 만약 제가 그 약속을 버리면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나요?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패딩 주머니 속 손을 꺼내어 두 손으로 꼭 잡았다. 대답 대신 전한 내 온기가 그에게 닿기를 바랐다.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랐다. 자리로 돌아와 앉자 그는 한숨을 내쉬며 내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고마워요. 수아 씨. 그 말은 감사였지만 동시에 무거운 이별의 예감처럼 들렸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간 건 하나였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 사이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버스는 다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차창 밖에는 새벽빛이 조금씩 번져오고 있었다. 아직 해가 뜨진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지훈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지만 눈을 감아도 잠들 수 없었다. 그의 고백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약속을 버리면 이해해 줄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귀에 생생했고 그 눈빛은 잊히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지훈은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깊은 생각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무언가와 싸우는 듯했다. 지훈 씨. 내가 낮게 불렀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네. 그 약속. 어떤 건데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결혼 약속이에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무겁게 이어갔다. 몇 년 전, 가족들 사이에서 정해진 약속이었어요. 서로를 잘 알지도 못했는데, 그냥 그렇게 흘러갔죠. 그동안은 서울에서 일하며 피했지만 이젠 피할 수가 없네요. 나는 숨을 삼키며 그를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 속에는 분명한 갈등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근데 그가 잠시 내 손을 잡았다. 오늘 수아 씨를 만나고 나서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오늘? 이런 마음이 생긴 걸까요?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우리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씨.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저도 그냥 낯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내 손을 더 강하게 쥐었다. 손끝이 아플 정도로. 그 말.
고마워요. 버스는 마침내 전주의 터미널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겼다. 공기가 갑자기 바쁘고 어수선해졌다. 나는 코트를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도 짐을 챙기며 내 옆에 섰다. 수아 씨. 그가 낮게 불렀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보고 싶어요.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다. 우리는 터미널 입구에서 헤어졌다. 그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고 나는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러다 내 팔찌가 가볍게 흔들리며 손목에서 소리를 냈다. 그 순간 문득 그의 말이 떠올랐다. 약속을 버리면 이해해 줄 수 있나요?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이상한 확신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예감. 내 가슴 속에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번졌다.